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 출범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만이 탈원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여기에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탈원전의 속도와 방법,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만이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법을 폐기하면서 국내 탈원전 논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속도 조절론과 공론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 탈원전 이 정책을 저는 이제 국민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 설비의 가동을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2025년이라고 하는 그 연한을 삭제한 것이 이번에 국민투표의 내용이죠. 그러나 정부 여당은 대만의 경우는 탈원전 시한의 문제이지 정책 폐지는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탈원전 기조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를 놓고도 탈원전 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 속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해외 원전 수주에 미칠 영향도 토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 에너지 믹스를 최적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출범 후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이 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아주 위법적인 것이고, 저는 이대로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블랙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보리 원전은 도시 안에 382만 명 주민이 살고 있다.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놈의 혹시라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더딥니다.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을 키울 생각을 우리도 빨리 해야지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릴 겁니다. 세계적 탈원전 추세 속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전력 수급 안정과 경제성이 충돌하는 가운데 탈원전의 바람직한 속도와 방법은 무엇인지, 에너지 전환 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논의해 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여야 의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정태욱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에너지 정책 그러면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100년 대계 아니면 그 이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탈원전 또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믹스 여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인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창현 의원님. 탈원전 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좀 억울합니다. 예, 우리 야당에서는 탈원전 한다고 비판하시고 또 우리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안 한다고 비판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좌도 우도 아닌 딱 중도 개혁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에너지 정책도 좌우가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들 많이 구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탈원전을 좌로 보고 이 원자력을 우로 보는 그 편향된 시각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좀 중심 잡고 그 어느 쪽도 아닌 중심 에너지 정책, 이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네. 예. 김삼화 의원님은요? 네, 앞에 신창현 의원님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이제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쓰여지면서
그게 원전을 반대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춰지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 탈원전을 정부가 주도했었습니까? 처음에 아마 용어는 정부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네. 저는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이제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이라든가 석유, 원자력 이런 거를 줄이고 천연가스라든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중심으로 가자 하는 네.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전기 요금의 인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정태욱 의원님. 예, 그 신창현 의원님께서 그 탈원전이 아니라 뭐 에너지 중립화 뭐 이제 믹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보면은 탈원전 맞습니다. 신규 원전 전부 다 백지화시키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하고 월성 1호기 폐쇄 뭐 이런 공약이 탈원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나 뜬금없고 갑작스럽고 과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그 선거 당시에 이것이 그렇게 국민적인 이슈도 되지도 못했고 국민적인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당선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이것이 홍두깨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세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문제점은 이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에 의존하는 산업이 높습니다. 반도체나 전기, 전자, 철강, 석유화학 이런 산업이 높은 특성을 무시하고 갑자기 고비용인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두 번째, 원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내지 최고 수준에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인데 네. 그걸 지금 완전히 이제 황폐화시키는 부분.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은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그 환경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친환경적이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속도와 방향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뭐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태욱 의원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신창현 의원의 얘기를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탈원전 얘기합니다. 문제는 시기죠. 대만, 독일처럼 2025년까지 불과 7, 8년 후에 원전을 모두 제로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격하고 급진적인 탈원전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적어도 앞으로 60년 단계적으로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 가면서 그 대한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을 저희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그 양과 속도에 따라서 맞춰서 원전을 줄여나가자는 것이지 대안도 없이 무조건 원전 줄이겠다고 하는 것과는 좀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논란이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중단 여부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논란이 됐었는데 이후의 과정에서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대만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야당 일부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붙여볼 만한 사안인지 국민투표의 여건이라든가 정책의 사안이 좀 다를 수 있을 것인데 야당의 그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만 얘기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역시 조금 뭔가를 혼동하신 거다. 대만은 2025년까지 원전을 모두 제로화하겠다는 걸 전기사업법 법에 규정을 했다가 예. 그 법을 폐지하는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2040년에도 14개의 원자로를 가동합니다. 제로화 자체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원전이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걸 좀 바로잡아 나가는 거자는 거죠. 네. 그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대한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세계적인 추세가 대한에너지에 투자가 늘어나니까 네. 우리도 그게 좀 방향을 돌려서 투자를 확대하자는 정도의 얘기를
그걸 탈원전이다, 당장 원전을 중단할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네, 대만의 법에서는 2025년까지 완전 제로화시킨다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것이었고 그걸 법제화시켰던 것을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는 2082년까지 탈원전을 서서히 하겠다 이제 정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원전이 일부 증가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만 같은 경우는 원전이 몇 기가 안 됩니다. 6기 중에서 4기를 멈췄다가 이제 그 정전이 사태가 생기고 이러면서 국민투표에서 그 원전 제로화 정책이 이제 부결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대만은 그리고 원전을 수입하기 때문에 그 국내 산업에 크게 영향을 원전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안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또 수출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이거는 우리 국내 원전 산업의 붕괴 또 수출 경쟁력도 사실은 굉장한 상실을 예.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탈원전보다는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적인 지금 갈등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서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 형식을 거치고 그것이 네. 이제 뭐 국민 투표가 가능할지 또는 또 다른 뭐 여론조사가 가능할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는 고려를 해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투표 방식이 꼭 돼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의 이해를 조금 더 충족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군요. 정태구 의원님. 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아까 그 신창현 의원님께서 우리는 그 과도하게 원전에 기울여졌는 것을 바로잡는 뭐 기울여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전은 처음에 R&D에서부터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그 해체하는까지가 일관된 기술이고 아주 그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인데 예. 지금 현재는 모든 신규 원전을 건설을 중단해 버리면 약 5년만 지나면은 원전 기술에 대한 것과 원전 산업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돼 버립니다. 다른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죠.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원전 수명 자체가 한 60년 되니까 이게 앞으로 한 60년 동안 서서히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원전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 원전 폐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다시 원전이 그 폐기되는 순간에도 계속 운영되게 있기 때문에 이게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은 비중을 축소하는 거다라는데 그거는 너무 현실을 무시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대만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은 대만이 뭐 원전 자체가 4기밖에 안 되는 거를 폐지했다가 다시 살리는 법이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와 같으냐 다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원전 정책 내지 에너지 정책과 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에너지 자체는 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우리 그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국회에서 법 한 번 바꾼 거 없이 정부 주도로 그냥 탈원전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국민적인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우리 그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을 하고 예. 정책을 하자는 의미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작은 점에서 대만과 우리가 같은 점 다른 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같은 점을 이야기도 100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점을 이야기도 100가지를 이야기할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 일단 지금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황폐화시킬 대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정태구 의원님은 얘기하셨는데 우선 먼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예. 현재 그 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방금 예. 그 일단 반론 제기하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예. 22년에는 28기로 늘어납니다. 아, 오히려 늘어난다. 예. 네. 2030년에는 그것이 이제 18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40년 가면 14기로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60년 이상 원전을 계속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독일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원전 제로를 목표로 삼는 연도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아직 문재인 없다. 정부. 네. 예, 원전 제로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원전을 줄여나가자. 그리고 그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한번 채워보자 하는 정책적인 의지로 봐주셔야지, 이것이 마치 우리가 60년 후에 에너지 정책을 지금 정부가 확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네. 적어도 이 정부 재임 기간 동안에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관한 방향성은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걸 대개 마치 대개 당장 신고 지금 6호기 끝날 때 예측하는 뭐 2083년 이것도 알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중간에 다른 원전이 들어선다면요. 그럼요. 예, 얼마든지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맞습니다. 6개 취소했습니다. 영덕 울진 3척 취소했어요. 영덕 울진 3척을 왜 취소했는지 그 맥락을 보셔야죠. 영덕 울진 3척에서 다 반대합니다. 우리 정택 의원님 대구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으시겠다면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서울에다가 원전 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린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부지가 없어요. 경주 지진 사건 이후에 경주 단층대가 지나가는 그 울진 영덕 삼척 거기에 어떻게 다시 원전을 짓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제가 원전은 수명이 60년이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6개를 몽땅 취소하고 월성 1호기를 중단을 시키더라도 일부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이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고 산업 생태계가 필요한데 그걸 5년만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을 하면은 생태계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불가역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까 신창현 의원님 말씀대로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신창현 의원님 말씀대로 원전의 비중을 줄인다 하면은 6개를 일시에 몽땅 한꺼번에 과격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뭐 6개 중에 한 2개만 짓고 4개를 중단하든지 이래가지고 원전이 R&D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그 해체하는 기술들이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서서히 하는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동의 안 하지만은 또 굳이 그 이야기 한다면은 그 정도 한다면은 탈원전이 아니라 이 에너지 믹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원전을 중단해버리면 기존에 가동되는 거 수명 끝나는 마다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탈원전이다. 예, 이렇게 김삼현 얘기하시고요. 지금 신창현 의원님께서 그 원전 제로화가 아니다. 이제 이후에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넓게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2082년에 원전이 제로화된다. 82, 3년. 예. 그렇죠. 예. 네. 그 2023년에 마지막 원전이 준공이 되니까 신고리 오리콕이. 예, 예. 그러면 이제 60년 잡으면 2082년 3년쯤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원전이 오히려 늘어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2082년에는 어쨌든 원전이 없는 것으로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해왔어요. 네. 해왔는데 이제 지금 뭐 그 이후에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은 이 신규 원전이 중단되면은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60년으로 해서 2082년 3년에 원전 제로화 한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원전이 정말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본다면 자동차를 타다가 중간에 이제 뭐 오래되면 고장도 나고 그러면 부품도 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동차가 단종이 됐어요. 예. 그럼 그 부품이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수리하면서 타면은 뭐 15년 이상 탈 수도 있는데 한 5년 정도 탔는데 도저히 이게 부품도 없고 수리가 안 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폐차할 수밖에 없죠. 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원전을 2082년까지 간다. 그 원전 생태계가 이미 붕괴됐는데 그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느냐. 원전 생태계 붕괴라고 표현하시는지 제가 우려가 이해를 있는 거죠.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입니다. 자, 물 반 컵이 있는데 물이 벌써 절반이나 없어졌다에다 초점 맞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아있다에 초점을 맞출 건지 논점의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탈원전도 아니다. 단지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믹스를 조금 조정하자는 거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거다. 너무나 상대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조금 높이자는 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규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잠깐 유보하고 중단한 거지. 그걸 왜 마치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발전 자체를 포기한다고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에너지 제가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생태계 자체 황폐화되는 조짐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3만 8천 명이 직접 근무하고 간접 근무하는 사람이 한 30만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조업이 116개 업체, 설계업이 20개 업체, 건설업이 37개 업체, 서비스업 66개 업체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 원전이 중단되면요. 제조업의 거의 절반 이상은 할 일이 없어지고 설계업과 건설업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실제로 기존 원전만 유지된다 하면 제조업 중에 아주 일부 한 1-20% 정도 살아남을 거고 서비스업 체 66개 중에 아주 일부가 살아남고 결국에는 설계업체나 건설업체는 다 100% 도산 내지 폐업을 해야 될 거고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그 최근에 카이스트의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보면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신입생이 없어지는데 이게 뭐 탈원전이 아니고 그럼 뭐가 탈원전입니까?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체코에 가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니까 한국 원전 기술을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왜 아랍에미레이트를 그렇게 가시고 왜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에다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려고 애를 씁니까? 바로 그런 우리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국내 원전 산업을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으로 옮기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체코 관련 그렇잖아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신창현 의원은 해외로 보내는 것은 국내에 축소되는 것을 해외로 확장시켜서 바로 그걸 활용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인데 야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하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고 도리상도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오히려 신창현 의원은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네요.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탈원전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의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 얘기를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집에서는 뭐 음식점 비율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이거 안전하지 않고 불안해서 못 먹어. 우리 식구들은 먹지 않을 텐데 손님들한테 당신들은 이거 먹으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마 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국내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원전을 점점 없애겠다 하면서 외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안전하니 지난번 또 대통령께서는 40년 동안 풍부한 원전 건설 경험도 있고 운영한 경험도 있고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셔서. 그러면서 우리는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앞으로 사실상 원전 제로 정책으로 가겠다 하면서 외국에는 우리 원전 안전하니 사십시오 하면 그게 외국에서 쉽게 먹힐 수 있겠느냐. 좋습니다. 원전 안전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유엔 이후에는 지금 수출을 사실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자, 우리 경주 지진 났을 때가 불과 몇 년 전 아닙니까? 그때에 그 경주를 지나가는 지진 단층대가 결국 우리 원전이 밀집한 울진, 월송, 고리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안전한 지질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사회적 이슈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던 울진 원전, 삼척 원전, 영도 원전 다 그 경주 지진 단층대에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안전성 때문에 보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견해차가 있으신데 신창현 의원은 탈원전이 아니다. 우리의 정부의 정책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외 수출하는 것은 필요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리조트 중에 하나가 디즈니 월드입니다. 그런데 디즈니 월드의 이용자를 보면은 약 70%가 미국 사람입니다. 자국민이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이 만일 이용하는 시설은 아마 전 세계에서 카지노 정도를 제외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안전하지 않으니까 외국 가가지고 하겠다 그 발상도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이번에 그 프라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 세일즈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이고 무계획적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이라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나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맹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원전을 수주가 하려고 하면 사전에 파이낸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전력 체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가셔가지고 우리 원전 좋다 하면 그게 합의가 되겠어요. 네. 그거는 원전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관광하러 간 사이에 원전 이야기를 조금 하신 게 아니냐라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네. 설득력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외교 정무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초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을 축소 내지 탈원전하면서 해외에다가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라는 논란이었었는데요. 아까 정태욱 의원님은 원전 자체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아까요. 예. 그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경제성이라든가 또 논란도 있습니다만 클린 에너지 또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되게 후쿠시마 뭐 사고 이후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이라든가 또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폐기물의 처리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등을 감안했을 때 세계적으로 지금 좀 감축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김삼호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전 비중을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걱정은 대안이 없는데 무조건 원전만 줄여나가야 된다. 사실은 원전 감축 과정에서 오는 전기요금 인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계속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합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예. 또 역시 갈등을 줄이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에너지 또 대안 전략을 감안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네. 정태욱 의원님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러십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 비중이 30%입니다. 예. 단적인 예를 우리 진보 정부 여당 쪽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일본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원래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까지 원전 비율이 29%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우리하고 우리 30%하고 거의 비슷한데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완전히 원전을 폐쇄를 해버리가 지금 당시 2%까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아베 총리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일본의 그 원자력을 22%까지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원전을 심지어 2개는 짓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다 하는 것은 일본과 같이 안전을 중요시하는 나라와 실제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조차도 원자력 비중을 옛날만큼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그 정책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어떤 배경에서 다시 이렇게 22%까지 회복하겠다고 가장 하는 중요한 거죠? 일본이 그렇게 했는 거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느냐?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산업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많습니다. 반도체, 전기, 전자, 철강, 석유화학 다 에너지 고소비국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입니다. 이런 분야들을 지원하는 것은 저가로 값싸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원자력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면은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망칠 우려가 있고. 그런데 정 의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 에너지 조효율 우리나라 33입니다. 에너지 과소비, 에너지 낭비 국가예요. 그 산업을 수요 관리하지 않고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수요도 줄여야죠. 어떻게 OECD 35개 국가 중에 맨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33등 하는 그런 에너지 비효율 산업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그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 과소비에 대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좀 줄여도 되는데 전자, 전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같은 이런 비중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없어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거나 에너지 가격을 높인다는 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넘고 또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할 성질일 건 아닌데
8차 에너지 수급 계획에 보면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예. 사실 우리 북한에다 철로도 놔주고 도로도 놔준다고 하면서 왜 그 향후에 대해서 에너지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면 북한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고려해야 된다.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그 비싼 돈이 드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자력에 대해서 약간의 여유를 남겨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뭐 내가 정 그까지 의원님 말씀 걱정할 그러니까 것이 없어서. 북한에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아니요. 말씀이신가요? 8차 그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양쪽에서 지금 이제 서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 같으신데 김삼우 의원님 아까 이제 네. 필요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지금 속도가 네. 과하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 전환 속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급격하냐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이냐 뭐 이렇게 뭐 의견이 어렵지만은,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환 속도가 급격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적인 공감대 정말 원전을 없애는 게 맞느냐 없앤다면 비중을 줄인다면 어느 정도 줄이는 게 맞느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다시 이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삼우 의원님은 약간의 견해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대1에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정태욱 의원님께 아까 그 원전 관련해서요. 지금 아까 신창현 의원님이 서울에서라도 국민들이 짓겠다고 허용한다면 짓겠다 그런 얘기하셨는데 원전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관련 문제는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 지역에서 반대해가지고 논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론화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준위 폐기물 지금 경주에 방패장 들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가 얼마나 부안에서도 문제됐고 인천에서도 문제됐고 뭐 여러 군데 문제됐지만 결국에 가서는 합의를 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경주가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준위 폐기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국민적인 합의를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원님.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을 계속 할 거냐 말 것이냐 공론화할 때는 왜 그렇게 그 공론화하지 말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또 이거 왜 공론화 안 하냐고 그러십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문제를 신창현 의원 좀 더 얘기하시고요. 지금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이제 TF팀에서 안을 만들어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회에 있는 에너지 특별위원회에서 벌써 그걸 가지고 우리 여야 의원들 간에 장시간 이미 토론을 했습니다. 한두 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론화 해야 됩니다. 공론화는 현재 진행 중인데 왜 공론화 안 하냐고 자꾸 그러시면 정말 제가 보기엔 답답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력수급 대체 대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전력수급의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첫 번째는 국민들한테 안정된 전기 공급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기 공급을 불안하게 하면서 무슨 대안에너지 이런 얘기는 굉장히 그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그럴 얘기죠. 리가 없다. 예. 그것은 정부를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정부도 과거 어떤 정부도 항상 그 여름철 피크 타임에 전력 부하 문제로 다들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 예비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건설해 왔고요. 네, 지난해 올해 계속해서 여름철에 그 그렇습니다. 에어컨 쓰는 문제 논란이 되면서 전기요금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본 전제 위에서 에너지 믹스라든가 예. 이 발전량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지 그걸 너무 그렇게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공감대는 있으려고 장기적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또 전기요금이 오를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렇게 봅니다. 당장 내년에 우리 정부가 이 누진제 요금 개편에 관한 검토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기요금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현재의 요금 체계 내에서 불합리하게 한쪽에 편중된 누진제를 좀 더 골고루 분산해서 일종의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자는 그런 관점의 누진제
재검토를 하거든요. 예, 에너지 요금 인상은 이 정부 임기 내에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좀 믿어주세요.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 내에서는 사실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죠.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부 임기 기간은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원전이 이제 점점 줄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탈원전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석탄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3020 계획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또 이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라든가 또 전력계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당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제가 그 것은 증거를 일본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자 우선 가장 전기요금이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과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비교해 보면은 적어도 2025년에 가면 중수로 원자력 에너지하고 같아집니다. 이 재생 에너지가 또 2030년에 가면 경수로 에너지 이 발전 단가하고 같아요. 원자력하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공급이 확대되니까. 현재 24%에서 40%로 계속 세계적인 추세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11%에서 10%로 세계적인 추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경우에는 불과 2020년 앞으로 2년 후면 신재생에너지하고 이 발전 단가가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왜 요금을 올려야 됩니까? 전력 수급과 지금 그 전기 요금 관련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창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논점은 신재생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 기술 개발이 되고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법이 만들어진 게 200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가 5%도 되지 않는 것이 지금 37%까지 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까지 독일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누적적으로 195조 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2030년까지 가면 676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그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추정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가 지금 2017년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준 것이 4조 2천억인데 2031년까지 되면은 그것이 1년에 19조 4천억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연 단위로요? 연 단위로.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원전 같은 경우는 60원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210원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태양광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가정도 이제까지 독일의 사례로 봐가지고 지난 그 18년의 경험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는 상황에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왜 기술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 개발이 됐고 또 주민들 간의 합의가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이래 되면은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 자체 경쟁력 없고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 에너지 가격을 높인다. 그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발전 원가에 대한 서로 판단이라든가 전망이 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 애드보커시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받침해주는 유리한 증거만을 무기나 실탄으로 사용한다는 선동과학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느 쪽이든 되게 그런 경향은 있죠. 어느 쪽이든 간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그 희행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하겠다. 현실적으로 좀 적절한 방향으로 타당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래도 세계적 추세에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온건한 편입니다. 온건한 편이다. 좀 늦다고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과정에서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술은 축적이 돼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화가 세계에서 이런 논란들은 영향 안 미칠 걸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적어도 재생에너지의 기술 축적도 돼 있고 또 투자도 충분히 활성화돼 있고 그게 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을 뿐이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이제 입지 선정이라든가 하는 제도 개선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을 저희가 보급하면서 상당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네. 산지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제도를 많이 개선해서 환경영향 평가 지침도 정비하고 네. 또 육상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상 태양광, 또 육상 풍력뿐만 아니라 수상 풍력 이렇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지금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만 된다면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뭐 그렇게 급진적인 속도도 아니다. 뭐 중간 정도의 속도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의 네. 가장 큰 문제가 간헐성이거든요. 간헐성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신창현 의원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간헐성을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출력 변동이라든가 예측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백업 설비를 그만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또 그 정태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 보조금 문제. 비용 계산할 때 지금 보조금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같이요? 그렇지 않는가요? 뭐 그렇게 되는 그럼요. 거겠죠? 발전 네네네. 연차에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 또 팩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3020을 하려면 지금 사실은 새만금의 4기가와트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이번에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10조 원대를 산다는 그겁니까? 근데 그거에 한 13개 정도가 돼야 3020이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11년, 12년 사이에 온 나라를 그럼 태양광 단지로 또는 해상풍력 단지로 덮을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입지 선정과 또 제도 개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태양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국산화 기술이 있지만 중국에 우리가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 밀린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풍력은 우리가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기술이 오히려 우리 풍력 단지에 들어와서 우리 산업이 오히려 고사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시간 이 태양광과 신재생 관련된 개통 운영을 하면 5분 단위로 계량값을 취득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고 한전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재생 확대와 관련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정태욱 의원님 얘기를 듣고 다시 더 신창현 의원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적절성과 현실성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이제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를 20% 하겠다는 것이 3020 이 정부의 기본 노선입니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 세계적으로 뭐 충분히 기술 개발이 돼 있다고 신창현 의원님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술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데가 두산, 효성, 유닉슨 세 개인데 원래 수주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12월까지 한 건도 없었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오히려 관련 회사가 이렇게 이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데도 123개 회사에서 118개 회사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경쟁에서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파이낸싱만 제대로 해주면은 세계적인 수주를 해올 수 있는 데 비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자체 기술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쪽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지금 후발 쪽인가요? 우리가 굉장히 후발적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하고 있는 많은 태양광. 이것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네요. 얘기하십시오. 왜 우리 태양광 풍력 기술이 후발적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서 태양광 수출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의 우리 한화 기업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서 후발적이라고 얘기하시는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돼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입차례가 떨어진 거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산에서 20% 졌기 때문에 됐습니다. 정확한 기술 하면은 기술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첨단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못 미쳐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두산, 효성, 유니슨 이 같은 경우에 이 수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환경 파괴성에 관한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토지 면적을
원자력에 비해서 18배 정도 필요합니다. 네. 18배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이 정부가 폐쇄하려고 했던 신고리 5호기, 6호기 4기가와트 정도를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태양광만으로 보면은 1,400만 평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토 여건상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예. 그래도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400만 평이 얼마나 넓은 땅이냐 하면은 우리 영등포구 전체, 여의도가 아니라 영등포 전체 면적의 2배 면적이고 또 하나 더 하나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김삼화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기는 원자력이나 가스 같은 경우, LNG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하는 데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자, 일단 24시간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두 의원님 질문해 주신 거 하도 많아서 제가 얘기하십시오. 생각 나온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김삼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는 그렇게 원자력이나 석탄, LNG처럼 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 가능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심지어는 에너지 안보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과 LNG를 같이 에너지 믹스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무슨 대만, 독일처럼 2025년까지 원자력 제로 하겠다 이런 얘기 우리 정부는 안 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요. 석탄도 필요하고 원자력도 필요합니다. 속도 조절의 문제고요. 두 번째, 태양광 풍력을 새만금에다가 다 깔아 엎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 오해입니다. 새만금 부지 면적의 불과 9%입니다. 그것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공장이나 기업 들어서기 어려운 뭐 소음 많고 좀 열악한 지역에 태양광 풍력 설치하고 그 1기가와트 또 100만 킬로와트의 풍력은 해상에다 하는 겁니다. 국토 여건상 우리나라 태양광 부적절하다라고 신창현 얘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얘기하시는데. 없습니다. 1,400만 평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국민들도 오해합니다. 야 이러다가 뭐 우리 집도 다 아닙니다. 우리 옥상에다가 태양광 하면 됩니다. 그걸 왜 마치 중요한 땅 다 그냥 태양광 파넬로 뒤덮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안 되고요. 보조금 문제. 과거 정부부터 발전차의 보상제도 해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나 화력 발전소에서 신재생 에너지 일정 비율을 발전해야 되고 그걸 발전 못하면 보조금으로 이미 지원해 왔어요. 이 정부가 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마치 왜 이 정부가 새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환경 좋습니다. 우리 발전소에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솔직하게 비교해보죠. 원자력 발전소하고 태양광 풍력하고 환경면에서 어느 게 더 환경적입니까? 안전면에서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경제성 문제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막 2020년에는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2025년에는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보다 낮아지고 2035년에는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보다 발전 단가가 더 낮아져요. 그 발전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로 팩트 체크가 틀리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고 지금 계속 그 원전이라든가 또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발전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책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백업 설비가 ESS라든가 또는 가스터빈 이런 양수 발전 이런 걸로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다 보면 백업 설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백업 설비를 하려면 결국에는 비용이죠. 돈의 문제고 지금 자꾸 이제 보조금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럼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그만큼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발전 단가가 증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처음 40년 전에 처음 들어올 때 정부가 지원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우리 두산중공업이 자기네 민간 자본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 거 아닙니다. 자관 주고 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겁니다. 어떤 에너지든지 처음 도입할 때는 보조금은 불가피한 거고 발전차의 보상제도 같은 거 이미 과거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온 거 아닙니까? 그걸 마치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오해가 있다는 거죠. 신창현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한 김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대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이제 집중이 되면서 많은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데 과거에 원전 마피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태양광 마피아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런저런 언론들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 산업이 열심히 종사하는 전문가 그리고 그 기술의 인력을 저는 뭐 마피아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네. 마찬가지 논리로 저는 태양광 마피아 이런 용어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 각자 그 분야에서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왜 마피아라고 매도합니까? 네. 네.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그 소위나 상임위 또 특위를 하다 보면 계속 그 여당 의원님들이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실은 상당히 그 원전 산업 종사자들을 공격을 해온 게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는 오히려 정부 예, 여당 쪽에서 많이 썼다. 뭐 정부 측이 했는지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여당 의원님들이 여당에서, 많이 예. 용어를 사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보조금 예. 또 막대한 보급량이 한꺼번에 보급량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이익이 또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상당 부분이 특정 업체 또 특정 뭐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게 돌아간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마피아라는 용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 봤을 것 때 그게 같습니다. 우려할 만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네. 제가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 말로 가지고 태양광 마피아니 원전 마피아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를 워낙 이제 밀어붙이려고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저소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설비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더니 설비 비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장기 10년간 그 발전하는 전기를 무조건 내가 사주겠다고 사전 계약을 해줍니다.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합니다. 저 사업자는 돈 한 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냥 계약서 하나만 그 한전이나 발전 회사에서부터 내가 10년 동안 전기를 너들 생산하기만 무조건 얼마 이 단가로 사주겠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그걸 하나만 받으면은 은행 가가지고 당연히 파이낸싱 해주겠죠. 그 신용보증회사에서도 파이낸싱 해줘. 그래 받아가지고 공장 지으면은 또 그다음에 굉장히 이윤이 높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한전에서 사줍니다. 이거야말로 한국판 봉익임선달입니다. 돈 한 푼 필요 없습니다. 한전에 가가지고 앞으로 네. 10년간 여기 내가 이 지역에다가 산지나 또는 호수에다가 발전을 하면 너가 10년 동안 사주겠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거 보고 파이낸싱 해줍니다. 파이낸싱 해주고 그럼 이 사람은 또 지 가지고 또 이윤이 듬뿍듬뿍 나는 알겠습니다. 방법으로 뭐 보조금 받는 신창인 이러다 의원께서 보니까 그동안에 그 분야에 요거를- 대해서 그만큼 그러니까 이 노력을 정부가- 해왔던 뭐가 기반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 정태욱 의원님은 얘기를 하셔서 좀 추가하실 마시고 마무리할까요? 이 주제는요. 이렇게 마피아 용어를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예. 그렇죠. 그런 그 허가장을 받아낼 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마피아가 아니냐면 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은 국민들 보기에는 그 굉장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원전 처음 시작할 때를 되돌아보시자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 세금으로 지은 원자력 발전소지 고리 1호기가 그게 무슨 기업이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재생에너지 3020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이게 2019년부터 2040년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연말까지 지금 수립될 계획이죠. 그런데 이 수립 계획 과정에서 이것을 염두에 좀 뒀으면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세 분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삼호 의원님. 네. 앞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현 정부 내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그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요금이 오를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좀 솔직히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 오를 수 있을 걸로 전망하시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2022년 이후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세먼지 그리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 환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전력시장 제도도 환경과 안전 가치를 이제 좀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창현 의원님. 이 자리가 바로 저는 공론화 자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 뭐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이제 산업자원통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특위에서도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정부에서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충분히 이해관계자들과 토론 여론 수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태양광 풍력은 원료가 공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자고요. 석유나 석탄, 원자력처럼 비싼 돈 주고 원료 수입에다가 발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미래 에너지, 대안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 면에서도 그 어떤 발전소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점에 네.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경제성인데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불과 2년 후면은 석탄보다도 더 이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고요. 네.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는 중수로 경수로 원자력보다도 더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네. 이 문제를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에너지 아니고 뭡니까? 네.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는데 꼭 이 점은 염두에 뒀으면 하는 뭐 주문 사항을 듣고 예.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님. 저는 신창현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정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를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믹스를 한다면은 이 정부가 네. 정권을 잡았으니까 비중 축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에너지 기술이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삭을 자르지 말아달라. 그러려면은 모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해버리면 에너지에 대한 연구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없어지고, 그다음 모든 건설 업체들이나 설계하는 업체들이 다 없어지고, 부품 만드는 회사가 다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좋습니다. 자기들이 정책적인 의지가 원전 비율을 줄이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 원전 산업이 계속 세계적인 기술이 유지할 수 있고, 또 원전 산업이 다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살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저는 아주 완곡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할 때 지금 정책을 둘러싼 논란, 탈원전으로 볼 것인가, 뭐 에너지 믹스로 볼 것인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볼 것인가, 역시 좀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또 다른 이야기를 포함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발언 짧게 한 3, 4초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자력이냐 신재생이냐 하는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원전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 등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태욱 의원님. 예, 원전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서 국민의 삶과 산업 그리고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인 좌파 정부들이 보통 하는 그러한 이념적인 데 따르지 말고 한국적인 국토의 특성, 좁은 국토의 특성, 한국의 안보적인 현실, 한국의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 한국의 산업적인 특성이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 이런 거를 봐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에너지를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싶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삭을 자르지는 말도록 하는 이런 방향에서 네.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신창현 의원. 원자력 산업에 종사하시는 기술자 여러분, 또 원자력을 전공하시는 대학생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원전은 앞으로도 60년 계속 가동합니다. 국내에서 잠깐 보류한 새로운 신규 원전 건설은 해외에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자력 발전소의 주력 산업체인 우리 두산중공업이 세계 1위 덴마크 풍력 발전업체 베스타스의 1차 협력업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현재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토론 중에도 국가 100년 대계 이런 말 여러 번 나왔었죠. 그만큼 에너지 정책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 안전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정책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고려하고 또 우리 사회 갈등을 줄이는 방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토론당당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